안녕하세요. 스페이스 뉴스 송민수입니다. 자, 오늘도 우주 전문 기자 박시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기자님, 저 어젠가 좀 뉴스를 좀 찾아보다가 우주 뉴스를 찾아보다가 이런 소식을 봤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신체 조직을 3D 프린팅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을 봤거든요. 이런 실험도 이루어지나 봐요.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인체 조직도 있고요. 그 밖에 뭐 다양한 뭐 제품, 물건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고 있죠. 네, 이렇게 우주 실험에서 뭐 많은 성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우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실험에 대한 뉴스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스 뉴스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스페이스 뉴스 오늘은요, 우주에 있는 실험실이라는 주제로 만나볼 텐데요. 가장 먼저 우주 바이오 헬스 산업입니다. 이 우주 바이오 헬스 산업이 우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목적에서 이런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자님. 우주에서 진행되는 바이오 헬스 분야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일단 우주라는 좀 무중력 공간에서 좀 새로운 실험과 좀 개발을 통해서 네. 지구에 있는 인간들에게 유용한 정말 새로운 의학이라든지 제약 제품을 만드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주 활동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우주로 나가서 활동하는, 장기간 나가서 하는 우주인들의 활동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주에는 뭐 자외선이라든지 그런 지구와는 다른 어떤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우주인 건강을 관리하는 분야에 대한 의학 바이오 분야, 이렇게 크게 두 분야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두 번째, 우주로 나가는 사람의 수는 아직까지 굉장히 적으니까 이쪽의 어떤 시장성은 현재로서는 없고, 현재 우주 기반 바이오 제약은 첫 번째 말씀드린 우주 공간을 활용해서 기존에 없었던 신약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런 용도로 현재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우주의 무중력이 주는 그 실험에 대한 그런 이점은 좀 자세히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구는 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증식하거나 세포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힘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세포의 분열이나 성장이 순수하게 정말 진행되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어딘가에 힘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무중력으로 간다는 것은 그러한 최소한 힘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세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증식이나 발전 그 패턴을 온전하게 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다 읽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그렇지 않게 발현되는 세포와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 그 원인을 찾았을 때 오차가 없는 하나의 제대로 된 샘플이 있기 때문에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신약 같은 것을. 네네. 그 코로나 이런 것처럼 단백질의 구조를 우리가 진짜 A부터 Z까지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한다면 뭐 바이러스, 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잘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정거장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 관련 실험의 타겟팅이 보통 암, 문제는 바이러스, 유전 질환, 그다음에 성장 질환, 그다음에 뭐 심장과 같은 어떤 뭐 중요한 기관에 관련된 질환, 이런 것이 다 이제 현재 우주정거장에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 우주에서 이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는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질까요?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실험이 진행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우주정거장에는 지금 우주 비행사들이 가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대리를 해줍니다. 지구에서 그 고객이 이런 실험을 이런 식으로 해달라라고 이제 주문을 하면 그 물건을 우주선에 실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것을 비행사들이 이렇게 해주는 건데, 비행사들이 그걸 다 할 줄 압니까? 일단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최소한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도 이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우주정거장까지 실험 장비를 보내는 것이 일단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아까 말한 무중력이라는 안정된 환경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그리고 단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을
실험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우주 비행사가 해야 그쵸.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뭐 고도의 실험 같은 경우에는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무인 캡슐, 그러니까 어떤 상자 같은 건데 그 네. 안에 실험을 자동으로 기계가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어서 우주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국제 우주정거장에 이 장비를 보내는 게 아니라요. 네. 그냥 로켓에 실어서 네. 이 장비를 우주 그냥 보냅니다. 지구에서. 네. 네. 뭐 로봇팔이라든지 장비가 알아서 그 안에서 뚝딱뚝딱 필요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주에서. 네. 네. 그러면 여기의 장점은 요즘 아시겠지만 로켓 발사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상당히 낮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계가. 네. 그러니까 인간만큼 다양한 것을 하긴 어려울 것이고 또 문제는 실험이 끝나면 네. 그 물체를 지구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물체는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로 들어올 거야? 그러면 안전에 이런 것을 다 정부 쪽에서 검증을 하고 네. 그러면 이날 이 시간에 이 지점으로 착륙을 시키라라는 이런 식으로 그게 확인이 돼야 지구 재진입을 승인을 해줍니다. 네, 근데 그게 검증이 안 되면 또 못 돌아올 수가 있어요. 실험을 시컨 했는데.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발다 스페이스 인더스트리라는 이 네. 회사인데요. 이 네. 회사는 우주에서 뭐 바이러스 결정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연구하는 실험을 네네네네. 진행을 하려고 하나 봐요. 그게 이제 그 캡슐이 올해 6월에 이제 우주로 발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문제가 없으니까 안에서 장비가 실험을 잘 마쳤겠죠. 네. 그리고 원래는 9월 달에 그 연구 결과물이 돌아와야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목표한 곳에 떨어질지 아니면 남의 집 천장에 떨어질지가 좀 위험할 수 있다.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구 귀환을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 우리 흔히 아는 이 ISS가 앞으로 이 10년 안에 이제 뭐 철거가 된다,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 상업용 우주 정거장에 대한 기업인들의 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블루 오리진,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그 아마존 창업자죠. 그 네네. 사람이 하는 우주 기업인데 거기와 뭐 노스럽 그러만, 그다음에 네. 뭐 나노렉스 이런 회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나를 개발을 또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엑시엄 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도 하는데요. 뭐 우리나라에는 좀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보령 그룹이 네. 여기에 제약회사. 네. 여기 투자를 한 600억 정도를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주정거장을 만드는 상업회사 네네네. 보령제약. 네. 벌써 여기서 매칭이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네. 그 밖에도 뭐 일본 회사도 이제 여기에 도전장을 낸 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 디지털 블라스트라는 회사가 2030년까지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또 갖고 있고요. 네. 우리 이전에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이라는 어떤 큰 네. 우주선을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주선이 달이나 심우주 탐사가 아니라 지구 주변에서 우주정거장을 역할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현재 또 진행되고 있고요. 네. 중국은 우주정거장을 2022년 12월에 이미 완공을 했지요.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ISS 이후에 그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우주정거장을 만들겠다 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정도부터 우리가 이제 만들겠다라고 러시아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0년대 후반 정도가 되면 지구 궤도 주변에 꽤 많은 우주 정거장이 이제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주에서 이루어지는 실험 중 다양한 실험이 있겠습니다만 주목할 만한 실험, 우리가 좀 재밌겠는데 할 만한 실험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 제약기업 중에 이제 스페이스 파마라는 회사가 있어요. 국제정거장에서 이제 암 그리고 뇌와 관련된 그 질병을 치료하는 어떤 제품의 실험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완성이 되면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 같은 이런 퇴행성 뇌질환 이런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레드 와이어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됐어요. 9월에 발표한 거가 사람의 무릎 쪽에 이제 반월상 연골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아마 지구에서 만들기로는 뭐 연골이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네. 그걸 우주에서 하면 굉장히 의도한 모양대로 잘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월상 연골을 그 3D 프린터로 만들었고 네. 그리고 11월에는 심장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가 됐고요. 네. 또 아랍에미리트 이제 모하메드 빈 라시드라고 이제 우주센터, 정부 우주센터입니다. 이 기관이 네네. 일본 생명공학 회사 IDDK라는 어떤 회사와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네.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우주로 캡슐 보내서 꺼내서 실험하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제약 회사들의 실험도 좀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렇죠? 미국 회사 중에 이제 마이크로 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뭐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뭐 암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 뭐 이런 것에 대한 뭐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나라와 지역 그리고 기업들이 뭐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 하지 않으면 비용이 뭐 점점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도 물론 값이 과거보다 많이 싸졌다고 하더라도 값이 네. 비싸긴 하죠. 뭐 추정치지만 우주에서 그런 실험 한번 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최소한 100억 정도가 최소 100억. 네, 든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은 결정이 되겠지만 네. 결국 지금 현재 보이는 트렌드는 이러한 실험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공급도 네. 같이 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주라는 공간이 주는 무한한 가능성. 이 과학 외에도요. 다양한 분야에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재미있는 실험이 없을까요? 술 숙성. 술? 네, 와인 숙성이 우주에서 된 적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술을 우주로 보내서 그쵸. 숙성을 한 다음에 그쵸.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 그걸 뭐 판다? 뭐 마신다? 그런 네. 개념이죠. 뭐 다릅니까? 우주에서 숙성을 시키면? 뭐 결과 보도를 보면 다르다고 합니다. 맛이 다르다? 맛을 보긴 못했지만 우주의 맛이네요. 네, 우주의 맛. 그러니까 숙성 환경이 좀 다른 거겠죠. 그런 건데 2019년에 그 프랑스 보르도 와인 12병이 네네.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가서 네. 14개월 동안 이제 거기서 숙성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2011년 1월에 이제 지구로 들어와서 오늘 이제 누군가 맛을 봤나 봐요. 네.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뭐 지상에서 한 것보다 더 맛이 괜찮더라. 나는 뭐 결과인데 뭐 맛본 사람도 전문가였겠죠. 뭐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평가가 있고 그래서 병당 얼마에 팔리실 것 같습니까? 이게 일단 비용이 엄청나겠죠. 일단 우주에 갔다 왔으니까. 갔다 온 거니까. 또 14개월 있다 왔으니까. 꽤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얼마 있을까요, 병당? 뭐 1000단위지 않았을까? 100만 달러. 11억 100만 달러면 현재 기준 한 13억 되겠네요. 13억이요. 예. 오, 한 병에? 예. 한 병에 13억 정도. 왜냐면 우주 갔다 왔으니까.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예. 또 다른 뭐 이 술에 관한 실험도 있습니까? 뭐 버드와이저 많이 아시죠? 버드와이저, 미국의 네. 유명한 이제 우주 그러니까 뭐 맥주 브랜드인데요. 네. 2017년에 그 맥주의 원료가 되는 홉, 네. 그 씨앗을 이제 또 네네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또 숙성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이제 아드백이라는 게 뭐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거기서도 위스키 제조에 쓰이는 메가를 또 우주정거장에 보내서 네. 한 3년 정도 숙성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뭐 맛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왜 식품이나 주류 회사들이 우주에 관심을 갖는 걸 보면 새로운 맛을 찾으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요리 방법이나 숙성 방법이 있는데 우주라는 것에 갔을 때 맛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혹시 맛이 나는가? 네. 라는 것을 한번 좀 테스트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그것이 시장성이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거죠. 네. 왜냐하면 우주에 접근하는 가격이 네.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들어보면서 뭐 와인, 뭐 위스키 좋지만 뭐 우리나라의 뭐 술 혹은 뭐 인삼주 혹은 뭐 김치 같은 것도 한번 해가지고 우주에서 한 뭐 1년 정도 있다가 돌아오면 좀 어떤 맛일지도 궁금하고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스페이스 뉴스, 오늘은 우주에 있는 실험실 이야기라는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다양한 소식을 이렇게 전하면서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주에서 좀 자유롭게 실험을 하는
또 그리고 성공적으로 결과를 냈다라는 뉴스를 하루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보령 같은 회사들이 또 열심히 네네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현재 이쪽 분야로 우리나라에서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우주에 대한 궁금증 박시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페이스 뉴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